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우리의 한여름밤을 아주 서늘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존재나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스테리한 존재들이 정말로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어쩌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착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필경 해를 당하고야 만다는 할머니 말씀 속에 숨어있던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정은숙 씨가 1983년 경기도 일원의 어떤 자그마한 마을로 이사를 갔을 때 느꼈던 이야기를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그걸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1983년 정은숙 씨는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경기도 일원의 조그마한 분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새별국민학교 3학년 4반에서 전학 온 정은숙입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빌딩이 있다면서? 아, 63빌딩? 응. 거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북한까지 다 보여. 우와. 가봤어? 그럼 아빠랑 엄마랑 수족관도 보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했다? 우와. 근데 너희 아빠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아, 그래서 네가 혜민네 집으로 이사 왔구나. 혜민네 집? 거기는 우리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학교에서 준 집인데. 혜민이 아빠도 선생님이었어. 이충봉 선생님. 그 잼이야. 나이답지 않게 얼굴 가득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혜미라는 아이. 그날 밤 은숙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보, 소문이 이상하대. 소문? 전에 이 집에 살던 이 선생님 말이야, 귀신을 자꾸 봤다는 거야.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을 가? 얼마나 급히 갔으면 그 햄이라던가? 그 집 딸내미 전학도 아직 못 시켰다던데? 전화기 뭐 그렇게 쉽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도 혜미는 내일 전학 갈 거야. 혜미야, 너 오늘 전학 간다면서? 꼭 편지해. 은숙아, 혹시 꿈 안 꿨니? 뭐? 혹시 꿈 안 꿨냐고. 무슨 꿈? 꿈에 어떤 집이 나오지 않았어? 만약 꿈에 그 집이 나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 아빠도 우리 아빠처럼 돼.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 아빠처럼 너희 아빠도 아플 것이다. 어린 마음에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오싹했어요. 그 뒤로 혜미는 전학을 갔고, 그리고 그 집이 제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뭐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죠. 그랬는데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씻어. 어렴풋이 보이던 원혼의 그림자. 은숙 씨는 전학 간 혜미가 말했던 꿈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엔 선생님들이 사는 관사였는데 지금은 귀신들만 산다잖아. 정말?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 집 앞에서 진짜 귀신을 본 적도 있대. 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다 뻥이야. 야, 정은숙. 그럼 우리 할머니가 거짓말이라도 했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귀신 같은 건 없대. 좋아. 그럼 우리 할머니 말이 맞나? 니네 아빠 말이 맞나? 내기할래? 우리 그 귀신 나오는 집에 가서 진짜 있나 없나 확인해보는 거야. 귀신 나오는 집에? 왜? 겁나? 겁나긴 누가 겁난다냐? 좋아, 가자. 원혼이 떠돈다는 폐관사를 찾은 은숙. 그런데 네가 그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우리 반 대장은 바로 너다. 좋아. 다 왔어. 바로 저기야.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무섭냐? 무섭긴 뭐가 무섭냐? 그럼 들어가 봐. 은수가 가지마. 진짜 귀신 나온단 말이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여긴 애들이 올 곳이 아니야.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자마자부터 열이 펄펄 끓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해야지. 이런 애를 어떻게 병원을 데리고 가? 내가 약국에 다녀올게. 그날 밤 아버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사실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게 다 저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 가져.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네가 이 집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나오면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정말? 속고만 살았냐? 정말이야. 알았어. 그럼 너 내 여자친구 해라. 여자친구? 좋아. 자, 약속. 너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돼? 그래, 알았어. 오지 말았잖아. 아저씨, 범수가. 왜 애들 경기한다고 하잖아요. 범수는 그때 너무 놀라서 며칠 학교에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했죠. 그런데 그 집에 대한 사연은 들으셨나요? 동네에 떠드는 소문을 듣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은숙 씨가 들었다는 폐관사에 얽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은숙 씨네가 이사 오기 10년 전, 당시 학교에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살던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용모의 선생님. 뚜렷이 하는 일도 없이 학교 수의를 하시던 아버지를 도와 소일거리를 하던 용석 씨는 그런 선생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수의 아저씨는 한참 혈기왕성하던 아들이 걱정스럽기만 했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관사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했고 아이와 함께 귀가하던 선생님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이가 죽은 후 선생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뒤로 집에 아이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 하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됐던 겁니다. 아직도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지 못하고 관사 주변을 떠돌고 있는 아이의 영혼. 그 폐관사는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은 제보자 정은숙 씨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자, 과연 그 관사에는 아이의 영혼이 머물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문제의 폐관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제작진은 제보자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집이에요. 아, 이 집이요? 예. 확실한가요? 예, 확실해요. 여기 은행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죠, 저희. 괜찮겠어요? 예.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숙 씨는
정확하게 폐관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자는 말에 옛 공포가 새삼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폐관사가 외딴 곳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주위에 마을이 들어서 있었고 대낮은 데다가 제작진과 함께했기 때문에 관사로 들어갔던 제보자. 하지만 저쪽도 입구인가요? 예, 저쪽도 입구예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아니, 저는 나가 있을게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은숙 씨는 옛 기억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제보자 정은숙 씨를 놓아주지 않던 공포의 그림자. 과연 은숙 씨의 믿음대로 원혼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그 실체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근 한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최첨단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고속 이동물체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1초당 6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전 방위에 걸쳐 이동하는 물체라면 모두 찍어낼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를 모니터와 연결, 폐관사 밖에서 언제든지 이동 물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침입을 하면 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비상벨을 울리는 열 감지 센서를 설치했고 0.0001도의 오차 범위만을 허용,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첨단 기기들이 측정하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폐관사 밖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활령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무속인과 대학생 2명을 이 실험에 참가시켰습니다. 특히 무속인에게는 폐관사에 얽힌 사연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과연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에도요, 혼이 있는 것 같아요. 홀령이 있는 것 같고, 한이 맺힌 그 아이 홀령 같아요. 놀랍게도 무속인은 아이의 홀령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의 기운이 집중적으로 느껴진다는 방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홀령을 불러낼 수 있다는 나름의 의식을 행하던 무속인. 여기 그리고 앉아 계시니까요. 좀 찍어보세요. 여기 좀. 여기 보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관세음보살. 그러나 홀령이 있다는 무속인의 주장과는 달리 각종 첨단 장비들의 반응은 전혀 없었고 사진에서도 별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은 어때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무속인은 자신의 주변에 홀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에게 느낌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와요? 느낌 어때요? 아까 저기 도는 것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느낌이라는 게? 반응. 그 떨림이 전해져 와서 그게 좀 무섭는데. 그래요? 사진 한번 찍어볼래요? 예? 그리고 여학생의 어깨 위에 찍어볼래요? 홀령이 있다면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진에서도 제작진은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무서웠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는 무섭지도 않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그곳을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부터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폐가에 대한 정설이 되게 많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점, 시체가 있다는 점. 게다가 어떤 혼과 대화를 나누는 분을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분이 제 몸에 손을 댔을 때는 오싹한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체를 밝혀보고자 했지만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제작진. 그렇다면 제보자 정은숙 씨는 왜 홀령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아동들이 느끼는 이제 무서움이나 공포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물질을 보고 이제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 fear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연하게 느끼는 이제 불안, anxiety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불안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애들의 이제 정신 상태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변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이랄지 도깨비랄지 이렇게 상상 속의 물체들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홍석 학생도 물론 약간 좀 나이가 많이 먹긴 했지만 그 일반적인 아동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좀 상상 속의 귀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한참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 특별 공포장애, 그 심플 포비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그 폐관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무속인이 영혼이 있다면서 찍으라고 지정을 해준 곳을 찍었지만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찍히질 않았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영혼의 존재. 어쩌면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폐관사주의를 아직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한많은 어린아이의 영혼에 관한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마을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에 관한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을의 수호신, 돌탑을 무너뜨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겪게 되는 공포스러운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객지 나가서 있으면서 그래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건지. 죽었어 그 사람도. 그래요? 장엄할 사람인데. 몇 명이나 그렇게 죽었어요, 사모님? 한 10년까지 돼갈걸? 사람 한 두서너씩 둘인가 셋인가 죽고는 쌌어요. 서울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전기 들어가서 죽고. 네? 전기가 다 가지고 죽어. 이 집이 아들도 죽고 또 누구요 저 핑기떡이라고 있는데 그 집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아줌마 혼자 살아죠. 전북 진안군 안천면의 상배실 마을. 산자락 아래 2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마냥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이 마을에는 뭔가 깜짝 놀랄만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 입구의 돌탑.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오던 돌탑이지만은 이 수호신과 같은 돌탑으로 인해서 한때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돌탑과 관련된 정확한 얘기를 듣고자 마을의 이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동네 이장님 되시죠? 예, 저희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마을 입구에 무슨 돌탑이 있더라고요. 돌탑에 얽힌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것은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잡지 않습니다. 예? 얘기 하고 잡잖아요. 아니, 저희가 멀리서 왔거든요. 좀 저 돌탑에 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장한 돌탑에 대한 얘기를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오랜 설득 끝에 돌탑의 사연을 어렵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 돌탑을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아무도. 저도 소아 때부터 그 탑이 생긴 걸 알고 있고, 지금 연령으로 비해서도 지금 80, 90된 분들도 그 탑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요. 그러니까 언제 생긴가도 모르고, 근데 다만 그 타업을 새마을 사업할 때에 없앴습니다. 동네에서 길을 넓히기 위해서 없애. 아이고, 야, 자기들 좀 쉬었다 하자고. 맞게.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이 지겨운 시골 뼈다귀는 언제쯤 벗어나는 거요? 또 그놈의 도시 타령이냐? 아 참, 이 동생 영숙이 있잖아. 서울로 간다며?
이번에 졸업하자녀. 좋은 자리라 그러더라. 잘 됐지 뭐. 맨날 서울 서울. 너네 부른 건 넌디. 어찌 네 동생 먼저 서울로 있었느냐. 아따 배 좀 허벌 나게 아프겠구만.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다음은 내 차례란 게. 곧 나도 뜰 거요. 그나저나 오늘 또 무슨 큰 길이 뚫린다며? 그러게 요즘 여기저기서 길이 뚫린다. 어머니 들어선다 난리지. 어찌 우리 마을은 여태 소식이 없는 거야. 그게 다 저 망할 놈의 돌탑 때문이란 게. 돌탑? 입구에 턱하니 저렇게 처박혀 있으니 큰 길은 무슨 놈의 큰 길이 뚫려. 아 그래도 저 돌탑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대잖아. 그거야 고리타분한 노친네들이 하는 말이란 게. 아니 저까지 돌무덩이 뭘 지켜준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마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에휴. 야, 바탕께 니들끼리 열심히 해요. 이 하다 말고 어디가? 나 젖었어. 재용아, 여기가 자. 여러분들 좀 조용히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아니, 그 길이 뚫리는 건 좋지만 말이라. 그 돌탑을 없앤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그래들? 왜? 안 돼요. 아, 우리가 그 돌탑 땜시 요렇게럼 잘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신성한 돌탑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라. 이장으로서 사실 저도 아주머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돌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아니 돌탑이 마을을 지켜준다느니 뭐냐는 건 다 헛소리예요. 아니 옆 동네 좀 보라고요. 큰 길이 뚫린 이후로 그 마을이 하루가 다르게 날이 변하는데 아니 우린 이게 뭡니까 다? 그 잘난 돌무더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나야 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만. 꼭 뭐 우리 아들놈이라서 아니라 그 돌무더기를 끼안고 있다고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에이, 아니요 그 돌탑을 그 없애면 안 되는 것이요. 야 이놈들아, 저 돌탑을 없애면 당장 큰 화를 당한다고. 화를 당한다고 이놈들아. 그날 밤 돌탑을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마을 사람들의 회의는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고 자 올라가자고. 자 힘내. 빨리 밀어봐. 알았어. 자. 아이고. 자. 이 돌탑이 오래돼서 아주 치우기가 힘들 거야. 자 빨리 치우자고. 예. 이까지 돌탑 좀 하나야 뭐. 자 치우자고. 그래 이쪽부터. 그래 거기부터. 여기서부터 내리자고. 빨리 풀어봐.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해지기 전에 치우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저 자식 왜 저래? 아따 시계 꺼블랑게. 이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짓 당할까봐 몸 사리는 거지. 에휴, 자 우리끼리 하자고. 아유. 당초에는 이 가운데가 탑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제 그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서 탑을 없앴어요. 당초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에요. 여기입니까? 네, 여기 있어갖고 요 자리였습니까? 여기는 사람 하나 차고 댕겼어요. 그렇게 돌탑을 없앤 후 상배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도로가 들어섰고 마을에도 점차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에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은 오늘도 여전하시네요. 그래요. 나가지고 처음에 말려도 봤는지 도통 말을 들으셔야 말이지. 그 노인네들 소일거리 하는 셈 쳤네.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집에 계실 보다 나은 게.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저러시는 건지. 일이 났으면 진작에 날 것이지. 안 그렇소, 형님. 내가 제일 먼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소이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퍼뜩 켜. 참말로. 재호 아버지, 여기 좀 봐요. 이게 왜 코피요? 형님, 제가 요즘 쪼까 무리를 했는데 생전에 이런 피가 머리 아파. 이거 장난이 아닌데. 어떡해. 뭐야 이게.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요. 예, 지금 갔다 올게요. 어서. 정신 좀 차려요. 니가 왜 나 이게 영상 뭔 소리야 이게. 세상에 영상아.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아이고 참말로 이거 큰일. 멀쩡히 떨어져서 죽고. 어디를 떨어져서 죽어요? 그냥 생떼로 앉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내기로 아픈 데도 없이. 의문사로? 네. 그러고 저 집 아들이요. 어이없게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젖은 용식씨. 상을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동생 영숙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용식 오빠 나야. 잘 도착했지? 오빤 괜찮아? 난 괜찮아. 너도 괜한 생각하지 말고 회사나 열심히 다녀. 여기 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네 일만 생각하라고.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 돌탑 때문이 아닐까? 뭐? 영숙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돌탑 때문이라고? 그래도 혹시 돌탑이...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끊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글쎄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큰소리는 쳤지만 영숙이와의 전화통화 이후에 용식씨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용식씨. 결국 돌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춘삼씨를 만나기로 하는데요. 수소만 안 돼. 지금 나 좀 보자. 너 혹시 예전에 돌탑에 관해 들은 적 있니? 돌탑? 얘긴 들었지. 한 30년 전쯤이었다지. 이 재용이 증조 하나쯤 된다나봐. 어느 날 없네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입구에 세워져 있던 돌탑을 죄다 부쉈다나 어쨌다나. 이 술김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1년 후 뒷산 언제에서 목이 부러진 채도 발견이 됐다네. 나는 근데 왜 묻냐?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닐 거야. 돌탑? 아니야. 웃기고 있어. 아니야. 요즘 재용이 할아버지 안 보이던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알아? 무슨 전행가에 부녀가 계시다던데. 근데 너 참말 이상하다잉.
정말 왜 그러냐? 아, 아니야. 너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돌탑이니 뭐니 그런 거 아예 믿지도 마. 그건 다 미신이라고. 최용희 충주 할아버지도 젊은 아들이 한 대여섯이 죽었어요. 아무 없이. 그래서 그 탑을 함부로서 젊은 아들이 객기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5인가 죽었어요. 아주 이런 젊은 아들, 한참 젊은 아들이. 용식이 이 불쌍한 자식. 용식아. 야, 진정해 좀. 야, 어제 나랑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냐고. 야, 춘삼아, 너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가자고. 아버지 피토하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춘삼아, 용식이네 집 말이야. 혹시 그 돌탑 때문에? 너 자식, 친구 죽음 앞에서 고작한다 소리가 또 그놈의 돌멩이 타령이냐? 그까짓 돌멩이가 뭔데 도대체 뭐냐고.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돌탑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오던 수호신 같은 존재였잖아. 수호신? 수호신 좋아하네. 그래, 그깟 돌멩이 좀 건드렸다고 수호신 사람 죽이냐? 그건 다 헛소문이야. 헛소리라고. 헛소리. 야, 나 간다. 야, 어디가? 용식아. 야, 춘삼아. 용식아. 아니 전부랑 이 무슨 소리야? 서울서 왔대, 서울서. 누구한테? 아니 이거 용식이? 아니 아따 참말로 이거 요사 누구? 아따, 네가 어쩐 일이냐? 들어와. 야, 춘삼아. 왜? 나도 혹시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화벌나게 뛰어왔냐? 유감스럽게도 난 이렇게 멀쩡하다잉. 아이고, 이놈의 발목만 빼고 말이야. 아이고, 이 자식. 야, 뭔디?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오늘 아침 용식이네 집으로 온 전보야. 전보? 괜찮아?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우린 좀 더 정확한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 안천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배실 마을에 돌탑이 없어진 시기와 마을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을 중심으로 사망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제작진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돌탑을 없애고 마을에 큰 길이 들어섰던 86년과 87년 사이 이 마을에서 사망한 사람만 무려 6명에 이른다는 점이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질병에서부터 교통사고, 추락사 등 그 요인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우선 마을 사람들의 주장대로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와우열이란 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와우열이요. 네, 와우열. 소가 누워있는 어떤 형국이죠. 근데 얼핏 보게 되면 이쪽은 갖다 이쪽 우백호나를 갖다 더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그럴 수도 있겠죠. 풍수로 봐서는 갖다가. 상배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소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산의 주룡은 바로 이 소의 엉덩이를 뜻하는데 다른 줄기가 주룡을 치고 들어와 엉덩이를 찌르는 형세를 갖추게 된 겁니다. 어이구, 물이 많이 찼네요. 예, 물이 참 좋죠, 이 물이. 겨울에는 따숩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지금 다시 몇가지 말해 써보세요. 마을의 우물은 소의 젖줄을 뜻하고 입구의 돌탑은 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배실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전북 진안은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호남의 고원지대입니다. 특히 이곳은 예로부터 돌들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마이산은 그 특이한 모양새로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외지로부터의 경이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특성 탓인지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짐대라든가 거북바위 등 무속신앙이 발달해 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진안의 곳곳에서는 상배실 마을과 같은 돌탑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 입구의 돌탑을 다시 세운 이후 상배실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희 제작진은 취재 과정 중에 상배실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원인들이 돌탑 때문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온지 이제 한 5년 됐지만 이쪽은 이장님은 잘하는 이장님 만났어요. 아. 우리 오고는 사람 안 죽었어.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마을 어떤가요, 마을이? 말 좋아요. 네. 아까 내가 87년도 내가 그때 이 동네 일을 보고 시작했는데 그해 1월 달에 다시 왔지.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 진짜. 마을의 돌탑을 다시 세운 후 상배실 마을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딴 마을 사람들의 죽음이 정말로 그 돌탑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80년대는 산업화의 바람에 농촌의 이농 현상은 극에 달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런 개발의 물결 속에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율이 부쩍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상배실 마을의 돌탑 사건도 이런 시대적 배경과 우연하게 맞물려서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가족과 형제를 잃은 상배실 마을 사람들의 슬픔은 아직도 동네 어귀를 지키고 있는 그 돌탑에 서려 있을 겁니다.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머물러 있을 뿐.